불과 8개월 전 서로를 향해 강하게 비난하던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그런데 최근 이 두 사람이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함께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머스크는 X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2026년은 대단할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화해의 진짜 수혜자는 미국도, 머스크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특정 기업들입니다. 오늘 그 전모를 완전히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약 8개월 전인 2025년 5월, 머스크는 트럼프의 정부유 일부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감세 법안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서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머스크는 예산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트럼프는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머스크는 새로운 정당 창당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관계는 상당히 악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주요 행사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최근에는 관계 복원의 신호가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화해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공화당에 대한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역사상 최대 규모 상장 계획입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26년 중후반 상장을 검토 중이며 기업 가치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조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3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거대 자본이 시장에 풀릴 때의 파급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상장을 성공시키려면 미국 정부의 규제 환경이 우호적이어야 합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관계를 재정립한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 스페이스X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스타쉽 버전 3의 본격 운용입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높이 121m, 직경 9m의 초대형 발사체 스타쉽 V3가 상업 운항을 시작합니다. 이 로켓은 한 번에 150톤을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기존 로켓 대비 100배 이상의 적재 능력입니다. 그리고 완전 재사용이 가능해서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링크 버전 3 위성의 대량 발사입니다. 2026년부터 차세대 대형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계획이 진행됩니다. 이 위성은 기존 버전 대비 훨씬 향상된 통신 속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론상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1테라비트에 달할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스마트폰 직접 통신 기능이 탑재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별도 안테나 없이 일반 휴대폰으로 위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 통신 인프라를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인공지능을 가동하는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냉각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진공이고 극저온입니다. 냉각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24시간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계획을 실행하려면 엄청난 양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로켓 부품, 위성 부품, 특수 소재, 전력 시스템, 통신 장비. 그리고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이 이 모든 걸 자체 생산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입니다. 미국은 설계와 기술력에서는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대량 양산 능력에서는 늘 병목이 생깁니다.
특히 정밀 가공이 필요한 특수 소재, 내열 합금, 고강도 금속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2016년 스페이스X는 일본 도레이와 3조 원 규모의 탄소섬유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필요한 품질과 물량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는 다시 한번 공급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특수금속 가공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니켈, 크롬, 티타늄 합금을 650도 이상 고온에서도 변형 없이 가공할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둘째, 대량 양산 경험이 풍부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정밀 양산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셋째, 품질 신뢰도가 높습니다. 스페이스X의 공급업체 선정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로켓 전체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글로벌 기업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그 리스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이라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변수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 수출을 넘어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가 실제 수혜의 크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스페이스X 공급망에 실제로 진입했거나 기술적으로 진입 가능한 후보군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일부 기업의 경우 공식 계약 여부가 기업 공시 기준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 시 반드시 개별 기업의 공시와 실적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첫째, 로켓 소재 공급업체입니다. 스피어는 2025년 7월 미국 우주항공기업과 84억 원 규모의 특수합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35년까지입니다. 티타늄 합금과 니켈 초합금. 로켓 엔진이 3000도 열을 견디려면 이 소재가 필수입니다. 공시상 구체적인 계약 상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미국 주요 우주 기업과의 협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아 창원 특수강,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HBM도 같은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둘째, 위성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해상 위성통신 안테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스타링크 버전 3이 스마트폰 직접 통신을 지원하려면 지상 안테나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이 회사의 기회가 나옵니다. LK삼양은 2025년 6월 펠콘 9 로켓의 자사 별 추적기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성의 자세 제어와 궤도 추적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셋째,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스페이스X가 발사 횟수를 연간 100회 이상으로 늘리려면 외부 배터리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주선의 보조 동력과 전력 공급용으로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스페이스X가 자체 생산했지만 발사 횟수가 급증하면서 안정성 높고 수명이 긴 외부 배터리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한국항공우주산업까지 포함하면 총 10개 기업이 우주 공급망에 진입했거나 협상 중입니다. 전체 기업 리스트와 상세 분석은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다 올라서 늦은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 I4는 2026년 하반기 예정이고 스타링크 버전 3 본격 발사는 2026년 4분기부터입니다. 실제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은 2027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가 계획한 위성 발사 목표는 총 34,000기입니다. 현재 약 6,000기가 궤도에 있습니다. 앞으로 28,000기를 더 쏴야 합니다. 매년 수천 기씩 발사해도 10년은 걸립니다. 한국 공급업체들에게 10년짜리 장기 계약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관련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실제 매출 비중, 기술 검증 수준, 공급망 위치, 양산 전환 시점.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주 관련주라는 테마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상승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이후의 시나리오도 주목해야 합니다. 상장으로 확보된 수십조 원의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첫째, 스타링크 위성 34,000기 완성. 둘째, 화성 유인 탐사 본격 추진. 셋째, 우주 데이터 센터와 우주 제조 시설 구축. 이 세 가지 프로젝트는 모두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 공급업체들에게는 단발성 수주가 아니라 10년짜리 장기 파트너십이 열리는 겁니다. 상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공급망 확정의 신호탄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복원됐습니다. 배경에는 스페이스X의 대규모 상장 계획과 미국 우주 패권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미국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특수 소재, 정밀 가공, 위성 통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우주 산업 공급망에 진입했거나 기술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후 글로벌 자본이 우주 산업으로 본격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루오리진, 원앱,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까지 경쟁이 가열되면 시장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기술이 다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항상 가장 먼저 상업화되는 곳으로 갑니다. 2026년 우주 산업의 본격적인 상업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는 신중하게, 팩트 기반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주목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우주 산업,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